지난 24일 굉장히 의미 깊은 계획이 발표됐다면서요. 예, 교육부에서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2024년에서 2027년까지의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우선은 큰 폭으로 교원 수를 감축하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숫자가 줄어들죠? 근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27년까지 약 27%를 감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3,561명을 뽑았던 신규 교원이 예를 들어서 2027년이 되면 2,600명 수준까지도 축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의 교원들은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이나 교원단체들은 굉장히 반발했다고 해요. 왜 반발한 거죠? 학령 인구 수가 줄어들어서 선생님 수가 줄어든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기준으로 삼은 것이 이제 교사 1인당 학생 수거든요. 근데 지금의 학교 상황에서는 이 기준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요? 아마 근데 학교의 형태나 규모가 좀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중요했다. 모든 학교의 모습들이 비슷했어요. 학급도 비슷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양상도 비슷해졌는데 지금은 그럼 다르다는 뜻이죠? 예. 어떻게 다른 거죠? 우선은 앞으로 근데 농어촌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생길 거고 또 학교 규모도 좀 작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소규모 학교에서부터 대규모 학교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급당의 학생 수도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도 정규 교육과정 외에 어떤 특성화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뭐 앞으로 개정교육과정에서 하듯이 뭐 지역 연계 교육부터 뭐 맞춤형 교육까지 그리고 기초학력 강화까지 다양하게 교원이 필요한 정책들이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미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 특정 교과의 선생님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요. 어떤 교과였습니까? 이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국정 과제를 위해 초중 고등학교의 정보교과 교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과 뒤가 틀린 것 같아요. 앞에서는 교사 수를 줄인다고 했고 뒤에서는 교사 수를 늘린다고 했어요. 물론 정보교과로 한정되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사의 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가당착이고 모순일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교원 수거든요. 근데 그거를 줄이면서 특정 교과에서는 늘리겠다. 그리고 사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보 교과가 따로 없거든요.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실가 수업이라든가 무슨 전담 교사가 있지만 정보를 전공하거나 그것만 가르치는 교사는 사실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현재 학교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사 한 명의 다수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속에서 교사의 관심이나 지원과 지도가 모든 학생들한테 정말 잘 전달되고 있는가. 생활교육 영역 그리고 교수학습 분야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학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그 속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일정 수 이상의 교사를 확보하는 게 또 필요해요. 또 신규 교사를 적게 뽑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첫 번째 염려되는 게 근데 교직 교사들의 고령화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학교도 작은 사회라고 보거든요. 다양한 연령대 교사들이 같이 협업하고 하나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젊은 선생님들이 없다라고 하면 학교가 약간은 변화나 이런 게 좀 더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거침없이 요즘은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요거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고령화된다라기보다는 우리 신규 선생님들을 적게 뽑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교원을 또 많이 뽑게 된다라면 학교 내 선생님들의 구조 연령대가 약간 이제 호리병 같은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고 물론 나이가 그 선생님의 어떤 교육의 질이나 교육의 성격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선생님 수들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교육부가 이 중장기 수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장의 원성을 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소통이 있었다 없었다? 근데 요 발표 상에는 여러 단체들과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현재 많은 단체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소통이었을지 아니면 통보였을지 약간 의문이네요. 그리고 우리 대 선생님이 좋아하는 OECD 있잖아요. 예. OECD 그 선진국들의 현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줄여도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약간 맹점이 교육부에서는? 있습니다. 예, 맹점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저희라고 하지 말고 우리 네. 교장, 교감 선생님 그리고 비교과, 영양교사, 사서교사 등도 교원 수에 포함이 됩니다. OECD 다른 나라에서는 교원이라 하면 수업을 전담하는 진짜 수업을 하는 교사를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교과 교사 그리고 관리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데 이런 OECD 국가들은 교사가 순수하게 교육활동, 수업 연구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사들 같은 경우는 행정 업무 부담도 상당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교사 수를 확 줄인다. 그러면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또 그게 결국은 학생들한테 파급이 돼서 또 이 저출산 현상이 또 심화되는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네, 대 선생님 잘 정리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과거 제가 교사로서의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실습 지도 교사를 할 때 이제 교생 선생님들이 오거든요. 한 분이 오실 때도 있고 두 분이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럼 그 교생 선생님과 짝을 이뤄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돼요. 제가 수업을 하고 우리 교생 선생님들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도를 해주시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그 교생 선생님과의 그 협력적 교수가 소중한 교사로서 이제 어떤 성취감을 맛보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수업이라는 거, 그리고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의 투자를 아끼는 경제 논리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우리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길러낼 것이냐, 그 부분은 결정해야겠다, 고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산업화 시대에 이제 인재를 찍어낸다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창의성, 문제 해결력, 협력하는 시민들을 키워야 되는 이 시대에 앞으로 교사 수를 더 늘리고 맞춤형 교육을 하고 또 앞으로 도입된 뭐 고교 학점제라든가 이런 늘봄 학교라든가 이런 교육의 투자 이런 정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원 수급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너무 줄이지 않도록. 지금 대 선생님이 자꾸 이제 말씀이 조금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교사를 늘린다고 표현하시는데 제가 일정 규모의 교원 수를 유지하고 확보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교원의 수를 급속하게 줄이는 것보단 우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게 저출산을 극복할 것인지, 교육의 질을 높인다라고 한다라면 저희가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을 더 출산하시고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서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췄고, 중장기 수급 계획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향하는 방향이 교육 구성원과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말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정책이 발표되고 약간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어떤 신뢰감이 떨어졌냐 하면 공격적이세요. 그 저출생 대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나라에서 그거를 어떻게든 막아보고 나라의 인구수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교원 수급 전망에는 이미 나라에서 포기한 게 아닌가. 포기했다라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기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요. 우리 대선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 주는데 교원 수를 늘린다라기보다는 지금의 체제를 급속하게 어떤 경제 논리로 바꿔나가기보다는 지금 확보된 교원 수를 유지하면서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교원의 수를 조정해야 된다라면 저는 교대생들이 입학하는 예비 교원 양성 기간에서부터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급속하게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교대생과 사대생 그리고 교사를 준비하는 예비 교사들이 있는데 줄인다. 그건 굉장히 근시안적인 거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교사의 어떤 그런 교원 수급에 대한 잘못된 예측으로 교사가 모자라서 결국에는 교원 자격을
남발했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교사 수 감축에는 사실 학교 수도 폐교나 통폐합을 예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지역의 이런 요즘에 인구 절벽,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교육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유관기관, 사회 전반적인 합의가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힘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